안녕하세요. 북친의 서재입니다. 뛰어난 관찰력을 기반으로 인간의 위선적 면모를 신랄하게 파헤치는 심리분석의 대가 서머신 몸은 작가로서 원숙기에 이른 1930년 문단의 내막을 까발리는 소설을 발표함으로써 일대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당대 인기 작가인 토마스 하디와 서머셋 모음의 20년 지기 친구 휴 월포를 떠올리게 하는 케이크와 맥주가 그것입니다. 대단한 재능 없이도 처세술로 성공한 작가 엘로이 키어의 모델로 여겨지는 휴 월폴은 출판을 막고자 했고, 이의 몸은 만약 자네가 이 작품에서 자네의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가 대동소이할 뿐 결국은 같은 인간이기 때문일세 라는 말로 그를 달래었다고 합니다. 이 책 서문에 우리가 창조한 모든 인물은 우리 자신의 복사본과 다름없다 라는 서머셋 몸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작가의 피조물인 등장인물들은 어느 정도까지는 자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인물의 내면화 과정 속에 살과 피가 도는 생생한 인간이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 가식을 들춰내는 그의 적나라함은 케이크와 맥주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 소설이 액자 소설처럼 보이는 것은 서사의 핵심에 평범한 신분의 에드워드 드리필드가 사후 위대한 작가가 되기까지를 담은 긴 시간대의 관찰자적 회고담이 있고, 다시 현재에서 그의 자서전 쓰기를 둘러싸고 성공한 작가 엘로이 키어를 바라보는 나의 이야기가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설의 안과 방 모두를 서술하는 화자나는 단순한 이야기 전달자를 넘어 미학적 구성의 요체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작가라고 자신을 지칭하는 화자 윌리 어샌드는 드리필드 미망인과 친분이 있는 엘로이 키어로부터 그의 회고록을 써보라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나는 몇 안 되는 드리필드의 무명 시절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숙부집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블랙스터블에서 신분과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허물없이 지냈던 드리필드 부부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닷가 소도시인 블랙스터블은 산업혁명 여파로 모든 것이 변화하는 런던과 달리 여전히 고귀한 태생이 중시되던 보수적인 고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자전거 연습을 계기로 드리필드 부부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됩니다. 드리필드는 영지관리인 아들로 장학금을 받고 옥스퍼드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음에도 바다 선원 생활 후 고향에서 글쟁이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블랙스터블에서 이들 부부의 평판이 형편없었던 데에는 그들의 낮은 신분과 더불어 술집 여급 출신 아내 때문입니다. 아내 로지는 좁은 동네에서 애딸림 유부남 조지경과 내연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비롯해 누구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연애를 일삼는 여자입니다. 아름다운 외모에 호방한 성격을 지닌 로지는 그럼에도 도저히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매력을 지녔고, 이들 부부와 조지경만이 여타 마을 사람들과 달리 신분이나 직업의 귀천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가식과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자란 나에게 사춘기 시절 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식당 웨이터나 선원, 검표원 같은 그들이 거쳐간 직업을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인 양 말하고 신사계급에게 요구되는 행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들 태도는 도련님으로 불렸던 나에게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글을 쓰는 동안 수많은 남자와 애정 행각을 벌인 로지는 천박하다는 세간의 비난과 달리 나에게는 정직과 소탈함으로 비춰졌습니다. 그 시절 드리필드에 대한 평가는 저속한 출신을 생각해 볼 때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고 또 그의 소설이 그리 형편없지 않다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지난 시절을 회고해 볼 때 화자가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후 드리필드 부부는 주변에 많은 빚을 진 채 야반 도주를 하고 다시 시간이 흘러
내가 런던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우연히 로지를 만나게 됨으로써 이들과 인연이 이어집니다. 과거 행적을 알고 있는 나를 보고도 당당한 드리필드 내외는 여전히 위선과는 거리가 먼 태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무명 작가에서 벗어난 드리필드가 아직 상업적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다 해도 비평가들 사이에서 회자될 정도로 입지를 굳혀가는 중이었습니다. 게다가 문단의 검을 바턴 드래퍼드 여사가 후원자로 붙으면서 드리필드 입지는 한층 탄탄해져 갔습니다. 그녀의 천재적인 사교성과 작가를 상품으로 만드는 탁월함은 다소간 자유가 억압된다 해도 세속의 성공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지는 트래퍼드 부인을 질색하는데 꾸밈없는 성격의 그녀와 책략가 기질의 상류층 부인과는 상극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 나의 기억 속의 로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수많은 이들이 그녀를 보기 위해 드리필드 집을 찾았습니다. 게다가 나 자신도 그녀와 연인이 되는 행운을 누리게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드리필드의 두 번째 아내가 로지를 향해 백인 검둥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매도하자 나는 항변합니다. 그녀는 달빛에게만 향기를 내어주는 밤의 은빛 꽃송이 같았다 라고 말입니다. 나를 제외한 다른 이들의 눈에는 육체의 쾌락에 열광하는 그녀가 싸구려 매춘부로 여겨졌을지 몰라도 그녀에 대한 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로지는 상대를 자연스레 배려해주는 친밀함과 우아함을 지닌 사랑스러운 여자였고 게다가 굉장한 독서광이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욕망에 충실하면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와 연인 관계를 맺는 와중에도 다른 남자들과 밤 외출을 하고 비싼 선물을 아무렇지 않게 받는다는 사실에 취욕과 분노를 느끼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안다라고 질투하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야.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하면 안 돼? 기회가 있을 때 인생을 즐겨야지. 어차피 100년 후엔 우리 모두 죽을 텐데 뭐가 그리 심각해? 할 수 있을 때 우리 좋은 시간 보내자. 라며 미소를 웅수하고 맙니다. 영원한 오늘만을 살아가는 그녀에게는 지금 즐거운 것이 전부이고 그 시각에서 보면 온갖 불안을 안고 아등바등 사는 이들이 오히려 애처로울 터입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로지는 드리필드를 버리고 파산한 조지와 함께 미국으로 도망칩니다. 성공한 작가의 아내로 남아 있었다면 안정된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지만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그리고 유부남이었기에 결혼할 수 없어도 일평생 진짜 사랑한 남자가 곤경에 빠지자 그의 편에 서주는 여자가 로지입니다. 명예와 안락함 대신 기꺼이 사랑을 택한 그녀가 과연 손가락질당에 마땅한 속물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향 땅에서는 부자가 되어도 신분의 장벽을 넘지 못했던 조지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생쥐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다시 거부로 성공합니다. 소설의 마지막은 미국에서 나와 만난 로지가 조지를 기억하면서 그이는 언제나 완벽한 신사였거든 이란 말로 끝이 납니다. 무늬만 젠트리로 살아가는 위선적 인물에게 가하는 서머신 몸의 일갈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홀로 남은 드리필드는 이후 간호사와 재혼해 평탄한 여생을 보내고 작가로서 더 없는 성공을 거둡니다. 이것이 관찰자 내가 바라본 드리필드와 로지의 삶입니다. 이 회고담의 바깥 구조는 연후 상류층 부인과 진배 없는 지위를 누리는 드리필드의 두 번째 아내가 남편의 자서전을 기획하면서 엘로이 키어를 비롯해 무명 시절에 드리필드와 알고 지낸 나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재능에 비해 커다란 성공을 거머쥔 엘로이 키어를 시니컬하게 묘사하는 부분은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가와 위대한 작가 사이의 간극에 대한 서머신 몸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처세술로 문단에 거물이 된 로이와 같은 작가에 대한 평가는 세월의 검증을 거친 후 진짜 드러날 것입니다. 서머신 몸은 화자의 입을 빌어 말합니다. 작가의 진정한 가치는 긴 수명에 있고 그것이야말로 천재성의 요체라고. 하지만 그 장수는 생물학적 수명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책을 꾸준히 쓸 수 있는 작가로서의 지구력을 의미할 터입니다. 직업으로서의 소설가에서 하루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설을 지속적으로 쓰는 것은 어렵다고. 쓰고 싶다, 쓰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는 사람만이 남아 소설을 지속적으로 쓸 수 있다고 말입니다. 소설가의 링 위에 올라오는 일은 쉬워도 끝까지 살아남는 일은 분명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지금 내 책이 팔리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읽힐 것이라는 기대, 아직은 문단의 냉대를 받아도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으로 창작의 고통을 이겨내는 일은 대단한 일이 맞습니다. 위대한 작가란 천재의 하룻밤 영감이라는 식의 낭만성에 있지 않고 실상은 매일같이 지독힐도 써내는 성실함 속에서 나오는 일임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써머신 몸을 인간의 굴레나 달과 육펜스 등 몇몇 작품으로만 알고 있지만 그 역시 91세까지 살면서 장편소설 20권과 희곡 25편, 평론 11편과 단편 100편을 써냈고 그 여정의 꼭지점들이 불후의 명작으로 남습니다. 서머신 몸은 그의 자전적 회상록 더 서밍업에서 나는 20대에는 평론가들의 잔인한 평을 받았으며 30대에는 건방지다는 평을, 40대에는 냉소적이라는 평을, 50대에는 유능하다는 평을, 그리고 60대에는 천박하다는 평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긴 수명을 누리고 불멸의 작가로 남은 인생을 볼 때 인생 중반에 쓴 케이크와 맥주 속 드리필드는 서머신 몸 자신에 대한 선취로까지 여겨지기도 합니다. 다시 작품 속으로 돌아와서 드리필드 대표작이 로지와 함께 살았던 그 무렵 쓰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녀는 드리필드를 구속하지 않는 뮤즈였고 대담하리만큼 사실주의적 문체를 구사한 드리필드의 장점은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을 그릴 때가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세계 속 인물을 그릴 때입니다. 비록 로지가 드리필드를 떠나긴 했어도 그 둘은 같은 세계관을 지닌 잘 맞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자신을 긍정하고 쾌락에 선뜻 몸을 맡기는 로지는 그것이 육체의 환희라는 점에서 손쉬운 비난이 되지만 가면 없이 순수한 즐거움에 기꺼이 빠져드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드리필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 책의 제목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12야 중 자네가 도덕적이라고 해서 케이크와 맥주가 더는 안 된다는 말인가 에서 따온 것이라 합니다. 드리필드의 케이크와 맥주라는 쾌락에 비견되는 삶은 동네 바에 앉아 흑맥주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절 드리필드를 기억하는 술집 주인은 그와 대화를 나누면 서로가 아무개가 될 만큼 격이 없었다 합니다. 드리필드는 안락 의자 대신 바 카운터만을 고집했는데 거기서는 인생이 보인다고, 그리고 자기는 늘 인생을 사랑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 무렵 이미 명성을 얻었지만 소탈한 드리필드의 면모는 일평생 책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자신의 부친을 떠올리게 했다는 점에서 술집 주인은 그를 각별하게 추억했습니다. 한 작가의 삶은 그가 살았던 인생과 더불어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한때 영원 불멸할 것처럼 여겨졌던 작품들 가운데 시간의 파고를 넘어서지 못하는 작품도 많고 혹은 사후 재평가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평론가뿐만 아니라 독자 역시 유행에 취약하고 변덕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공은 시대의 운과 함께 갑니다. 태생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가식과 체면이 최고 덕목이었던 빅토리아기에서
케이크와 맥주의 삶을 긍정했던 드리필드 내외는 그들이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고 얼마나 좋은 작품을 썼든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필람 필부의 인생은 그를 기억하는 이들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지워지지만 걸출한 작품을 남긴 작가는 불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작가의 운명입니다. 관습과 체면이 온 사회를 짓눌렀던 보수적인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요구되는 시대의 변환기를 살았던 서머신 몸은 한 작가를 긴 시간 관찰한 또 다른 작가인 나를 통해 말합니다. 세속의 성공을 거머쥔 작가가 위대한 작가가 아니듯 통속적인 삶을 살았다 해서 싸구려 인생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잃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육체의 향락에 몸을 맡겼던 로지를 욕하기는 쉽지만 그녀에게는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책이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자기만의 케이크와 맥주는 다르고 그것이 일시적 쾌락이라는 점에서 지속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다면 버텨내기 힘든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니던가요? 서머신 몸은 서밍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각자가 자기의 본성과 본업에 알맞게 행동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름다운 삶의 영위를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우리를 구속하는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삶의 해안일 것입니다. 그 지혜는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작가가 구축해 놓은 세계에서 살아보는 일, 그러한 과정만이 우리의 다친 사고를 확장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